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도국 기자들과 함께하는 프레스룸 진행을 맡은 김영호입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청와대 앞에서 8일 동안 단식 농성을 벌이다 쓰러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 공식적으로 단식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현재 조금씩 건강을 회복 중이라는데 이 내용 취재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하명 수사와 감찰 무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운영위에서도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였는데 어떤 논란인지 정리했습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법안 처리를 호소하는 시민의 손을 뿌리치고 AG의 원인은 동성애라고 주장하며 논쟁을 벌이고 과연 국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네, 뉴스 해설을 맡은 이현종 논설위원입니다. 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프레스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 파장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부터 저희들이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원우 전 지금 비서관이죠. 전 비서관이 특감반 외에 별도로 따로 이 특별 태스크포스 팀을 운영했다. 이런 얘기가 오늘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백원우 이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은요. 민정비서관이요. 네, 예. 이제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이제 관련해서 이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관련 첩보를 전달을 했다. 예. 이런 취지로 이제 진술을 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그러나 이제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당시에 이제 청와대 첩보가 많다 보니까 이 관련 첩보를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관련해서 이제 백원우 전 비서관이 특감반 외에 별도 팀을 운영했다는 이제 진술이 나왔는데요. 예. 이는 뭐 특별한 공식 입장은 아니고요. 전에 특감반에 일했던 이제 청와대 관계자들 발로 이제 나온 얘기입니다. 예. 관련해서 이제 전 비서관이 이제 특감반 외에 다른 별도의 팀을 운영해서 이제 감찰을 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이제 해명이나 입장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식적인 특감반이 있고 그 안에 그와는 별도로 백원우 민정비서관 산하에 백원우 팀이라고 불리는 별도의 이 특감 반원이 또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민정수석실에는 총 4개의 비서관실이 있습니다. 예. 민정비서관실, 반부패 비서관실, 공직기관 비서관실, 그리고 법무비서관실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 이 특감 감찰반, 특별감찰반이 속해 있는 것, 지금은 공직감찰반이죠. 예. 이 감찰반이 속해 있는 곳은 반부패 비서관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부패 비서관실이 아닌 민정비서관실에 이제 민정비서관인 이 백원우 비서관이 예. 이 관련해서 감찰을 할 수 있는 별도의 팀을 꾸리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이제 보도가 나온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이른바 하명 수사 논란 의혹과 관련해서 이 제보를 받아서 울산지방경찰청으로 넘겨준, 이첩해준 곳이 바로 이 백원우 개인적인 특감반, 개인적인 그 부분은 좀 취소하고요. 백원우의 별도 이 특감반이었다 이런 주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공식 입장은 아직 아닌데요. 예. 이 울산경찰청 관계자가 이제 관련 첩보를 받아서 수사를 진행할 때 이를 첩보를 전해준 게 이제 바로 백원우 비서관의 개인 수사팀인 것처럼 보였다. 이런 진술이 이제 나오면서 예. 관련한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 내용은 조선일보, TV조선이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자, 김태일 기자, 이 보도와 관련해서 청와대라든지 아니면 백원우 비서관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이제 운영위원회가 열렸는데 예. 여기에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이 출석을 했거든요. 와서 이제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먼저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백원우 특감반 또는 민정특감반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입니다.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과의 특수 관계인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실 소속의 감찰 반원들입니다.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불법적인 감찰을 하고 감찰한 적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김기현 씨에 대해서 감찰한 적이 없고 민정특감반이 울산 현장에 갔던 그 이유는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서로 다투는 것에 대해서 이런 그 부처 간의 불협화음을 좀 어떻게 해소할 수 없는가 해서 내려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압수수색 전후에 걸쳐서 9차례 그 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사건의 보고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압수수색 전에는 한 번 보고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압수수색 내린 사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압수수색 20분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들으신 바와 같이 이제 뭐 소위 얘기하는 이제 별동대는 아니고 예.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을 담당하는 이제 감찰 반원이었고 울산에 내려간 것도 김기현 전 시장 관련돼서가 아니고
이 검찰과 경찰의 이런 불협화음 등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내려갔다 이렇게 좀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별도로 운영되는 이른바 백원우 팀이 전혀 아니고 통상적으로 있는 원래 업무를 하고 있는 민정비서관실 소속의 특감반이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청와대 공식 입장이군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응이 있었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첩보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팀을 운영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일단 이런 반응이거든요. 예.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서른 의원이 한 얘기가 있는데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청와대에 수많은 정보가 오고 이게 정책 관련된 정보면 정책 부서에 갈 거고 이런 이제 비리 관련된 정보면 수사기관에 갈 텐데 이런 활동까지도 이걸 뭐 하명수사니 무슨 비리 의혹을 가져가게 되면 그러면 청와대 일하지 말라는 거죠. 네. 나는 오히려 첩보가 접수가 됐는데 이거를 제대로 이첩을 안 하면 오히려 그게 직무유기입니다. 조국 사건과 연결돼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검찰 측에서 다시 이걸 1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검찰과 연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어요.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은 검찰발로 나오기 때문에 전형적인 카더라식의 이게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하명수사 논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예. 아니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했는데 이런 것까지 불법이라고 그러고 하지 말라 그러면 과연 청와대는 무슨 일을 하느냐 일하지 말란 말 아니냐 뭐 이렇게 좀 해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진위 공방이라기보다는 청와대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약간의 네. 정치적 공방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 언론이 보도를 하면 그 언론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청와대는 또 해명하고 그러면 그 언론과 청와대 해명 중에 누가 맞는 거냐라고 하는 약간의 공방 프레임으로 자꾸 이렇게 사안이 번지고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 근데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이 한 발언 중에서도 조금 모순적이 있는 게 뭐냐면 예. 민정비서관실에 이제 2명의 지금 특별감찰관이 있어요. 경찰 출신, 검찰 출신. 예. 근데 이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과의 특수관계를 담당한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2016년에 울산에서 고래고기 환부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검찰과 경찰 간에 이 경찰이 고래고기를 압수를 했는데 검찰에 수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없어서 이 고래고기를 다시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돌려준 데에 대해서 다시 경찰에서 수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검경 간에 굉장히 갈등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처리하는데 이 민정비서관들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검경 수사권하고 이 상관이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 원래 검찰과 경찰의 갈등은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노영민 비서장이 이야기했던 대로 이게 대통령과 관련된 특수관계과 관련된 사건이 아닌데도 왜 민정비서관실에서 내려가서 검경과 관련된 조사를 했는지가 일단 의문이고 또 하나는 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20분 전에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도 보면 당시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사후에 법무장관한테 보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밀성이나 신속성 때문에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의 상급기관, 즉 울산경찰청의 상급기관은 경찰청이겠죠. 예. 그럼 경찰청에다 보고하면 될 텐데 왜 그러면 청와대에다 보고를 했느냐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감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압수하기 전에 이걸 청와대에 과연 보고하는 게 맞는 것인지 저는 조금 의문스럽거든요. 예. 이제 그러한 점정을 비춰봐서 왜 그러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실적으로 경찰의 압수수색 문제까지도 다 사전 보고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민정비서관실의 역할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정비서관실은 선출직에 대해서는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광역단체장은.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과연 그러면 이게 어떤 감찰이나 이거를 민정비서관실에서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인지 이런 예. 논란은 앞으로 아마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추가 해명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자신들이 감찰을 해서 정보를 캔 것이 아니라 제보를 받았다. 그래서 경찰로 그냥 자연스럽게 통상 업무 절차에 따라서 이관해줬다라고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하나 더 짚어봐야 될 것은 김근희 기자. 네. 지금 경찰이 관련된 상황을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제보가 들어와서 그것을 경찰에 넘겨줬을 뿐이다라는 게 이제 청와대의 해명인데 그렇다면 경찰은 왜 그것을 9차례에 걸쳐서 청와대의 사건 수사 상황을 보고했을까? 보고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경찰은 어제 이 예. 청와대에 이번 건과 관련해서 9번 정도 상황과 관련해서 정보 공유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추가 설명을 했냐면 통상적으로 이 압수수색이 보도가 된 상황,
그리고 또 수사 도중에 이 정당에서 이의를 제기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건의 경우 정보를 공유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이 백원우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 제보를 단순 이첩한 후에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뭐 후속 조치에 대해 전달받거나 보고받은 바는 없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예. 그래서 좀 양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좀 다르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와 예. 관련해서 노영민 비서실장은 일단 압수수색 직전에 9번의 보고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추가 설명을 했냐면 그러니까 이첩된 것에 대해서 현재 자료를 수집 중이라는 보고를 한번 받았고 그다음에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20분 전에만 한번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뭐 백원우 전 비서관이나 경찰이나 또 노영민 비서실장까지 이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 일부 이 좀 구체적인 부분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추가로 수사 등을 통해서 진실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 상황을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청와대와 정보 공유를 한 것인지 아니면 백원우 전 비서관의 말대로 하지 않은 것인지 그 부분이 일단 명확하게 좀 가려져야 되는군요. 네, 노영민 비서실장이 오늘 운영위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지금 내부 조사 중이라고 밝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영민 비서실장의 이야기는 실시간으로 보고받지는 않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예.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아마도 이 이야기가 엇갈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보고에 대한 개념, 또 정보 공유에 대한 개념에서 아마 서로 좀 생각이 다르면서 이 부분에서 좀 혼선이 빚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일관되게 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비위 행위가 자신들의 감찰, 그러니까 민정비서관실의 특감반원의 감찰을 통해서 확보한 내용 첩보가 아니라 제보를 받았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요.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이 제보가 청와대에 전달이 됐고 그것이 어떻게 울산지방경찰청으로 넘어간 겁니까? 네, 오늘 한 보도에 따르면 이 김 전 시장 비위에 대한 첩보가 2017년에 청와대에 우편으로 제보가 됐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 민정비서관이었던 백원우 지금 현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 첩보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게 전달했고 이를 실무진을 통해서 경찰청에 입첩했다 이런 건데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미를 두는 것 중에 하나는 만약에 이렇게 우편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한다면 특별히 김 전 시장을 표적으로 해서 뭔가 첩보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익명의 정말 투서를 통해서 제보가 들어왔다라는 취지이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 이 투서 형태로 들어오는 내용에 대해서는 뭐 민정비서관이나 공직기관 비서관보다는 사정기관을 담당하는 반부패 비서관실에 넘겨서 처리하는 게 자연스러운 구조였기 때문에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전달을 해서 경찰 쪽으로 넘어가게 됐다라는 게 지금 현재 청와대 측의 설명입니다. 예. 이 투서가 들어와서 그것을 단순 이첩한 것인지 아니면은 투서를 가장해서 경찰에게 하명 수사를 한 것인지 이 부분이 좀 쟁점이 될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과거에는 이런 일이 좀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어떤 범죄 사실을 불법적으로 감찰을 통해서 확보한 뒤에 그것을 투서 형태로 들어온 것처럼 위장을 해서 그것을 다시 경찰이나 검찰에 다시 보내는 이른바 찍어내기라고 하는 정치적인 어떤 수사 관행 그런 것들이 좀 있었나 봐요. 사실 이제 예. 과거에 뭐 사정기관에서 봤을 때는 뭔가 예. 이 인지한 것이 밝혀지는 것이 좀 곤란할 경우에는 이 외곽으로 통해서 마치 제보를 통해서 우연히 수사가 시작한 것 같은 방식을 예. 취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뭐 이와 관련해서 지금 뭐 익명의 투서로 이뤄진 사건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표적성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냐 이런 해석들도 나옵니다만 우선 청와대의 입장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이 익명의 제보로 인해서 첩보가 전달된 것이다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의혹이나 의심을 갖고자 하면은 뭐 수도 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사실이 드러난다면 청와대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요. 드러나지 않는다면 청와대의 일관된 주장이 결국은 맞았다라는 또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상당히 좀 뭐랄까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입장인데 어떻게 지금 변론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들으신 바와 같이 아니 정상적인 활동까지 불법이라 그러면 과연 청와대에서는 무슨 일을 하란 말이냐, 일하지 말고 놀란 말이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또 이런 하명수사 관련해서 지금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하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거든요. 조금만 들으셨다시피 이 30 의원이 이제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요. 이 하명수사 논란 이런 것들이 모두
조국 전 장관하고 연결돼 있는 거 아니냐. 예. 검찰이 1년 전 있었던 사건을 지금 끄집어내는 것은 이 최근 조 전 장관 수사와 연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어제 이제 백원우 전 민정수석비서관도 이제 입장문을 통해서 1년 전 사건을 지금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좀 나타냈거든요. 이 모든 게 보면 검찰의 지금 칼끝이 조 전 장관을 향해 있는 것이다. 이런 공통된 의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야당의 주장 그리고 이제 이른바 이제 보수 언론의 주장 그에 맞서서 청와대와 민주당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를 지금 저희가 뭐 재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이게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경로와 어떤 예. 처리 방향을 놓고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보면 2000년도까지 이제 청와대 법무비서관 산하의 사직동 팀이라고 있었습니다. 있었죠. 이 경찰청 조사과가 있었는데요. 법무비서관을 관장을 했었는데 여기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고위공직자나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사직 업무, 이 사정 업무를 담당을 했어요. 예. 굉장히 무서운 기관이었죠. 근데 문제를 일으키다가 2000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과연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는 걸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지난 정권에서도 이 민정비서관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 이게 대통령령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정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실에서 할 수가 있지만 예. 국회의원이나 또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이걸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예. 이제 자칫 청와대가 뭔가 내려보내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명수사로 비춰질 수가 있고 또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찰로 비춰질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논란이 됐을 때 당시에 청와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청와대 대변인이 우리 정권은 이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은 이걸 보면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그런 민정비서관실에 접수가 됐으면 예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접수가 됐는데 이 고위공직자 문제가 아니면 다 폐기해버린다고 그랬어요. 예. 지난번 그 조국 사태가 터졌을 때. 왜냐하면 이게 뭔가 이 정보를 다루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민정비서관실에서 반부패에서 넘겼을 때 그러면 뭔가 문서가 왔으면 공식 어떤 기록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서 번호가 있다든지 아니면 민정비서관실 그냥 받아서 그냥 자 한번 봐라고 던져주는 건 아니거든요. 공식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백원우 전 비서관 이야기 들어보면 그냥 넘겼다는 거예요. 또 이것도 경찰이 그냥 넘겼고 아무런 어떤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선출직에 대해서 이렇게 청와대가 어떤 면에서 보면 경찰청에 넘긴 것 자체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 예. 대통령령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좀 논란을 정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유호정 기자, 이현정 의원이 말씀하신 이른바 사직동 팀이 해체된 게 노무현 2000년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 정부 때 때. 당시 민정수석이 바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아니었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이제 김대중 정부 때가 이제 그때는 박주선 사직동이 예, 이제 폐지가 됐고요. 이제 예. 사직동 팀이 폐지가 되면서 이제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이 부족하다라는 예. 이유로 청와대 이제 관련해서 감찰을 하는 반이 만들어집니다. 예. 근데 이게 사직동 팀을 해체했던 그런 폐해가 다시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당시 민정수석인 문재인 수석이 2002년이군요. 네, 그때 예. 2002년 때 이제 청와대 내에서 2003년. 비공식적으로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더니 감찰팀을 해체를 합니다. 이런 하명 수사 논란을 없애겠다는 목적이었던 거죠. 예. 역사의 아이러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직동 팀의 월권 행위를 막기 위해서 정치인들에 대한 감찰, 정치적인 감찰 행위를 막기 위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민정수석 시절 만든 것이 바로 이 특별 감찰반원인데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죠. 지금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이게 좀 논란이 됐으니 좀 아이러니하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지금 청와대 해명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야당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는 조금 더 신중하게 좀 기다렸다가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형철 지금 전 반부패 비서관 지금 사표가 수리됐나요? 수리되지 않았으니 그냥 반부패 비서관이라 부르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형철 이 반부패 비서관이 지금 사표를 냈다, 수리가 안 됐다 이런 논란이 오가는데 왜 갑자기 사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아무래도 지금 계속해서 박형철 비서관의 검찰 진술 예. 내용이 이제 청와대 해명과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 보니 예. 이와 관련해서 부담을 느껴서 사표를 제출한 것 같다. 이게 이제 청와대 관계자의 말이고요.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확실히 냈는지 안 냈는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낸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연차를 쓰고 있는데 연차가 끝나면은 사표가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예. 대답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사표가 지금 계속 이제 수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조금 아이러니한 게 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윤석열 사람으로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친하다고 알려져 네, 그래서 있죠.
뭐 신문에는 성렬이형이라는 호칭을 부른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자세히 나왔는데 2013년 이 국정원 댓글 수사 이 윤석열 총장이 여기서 그 강골 검사의 기지를 보여서 이제 성부에 이제 항의를 하다가 이제 좌천당한 일이 있었죠. 이때 같이 힘을 합쳤던 사람이 바로 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입니다. 팀장과 부팀장 사이로.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는 굉장히 좀 상황이 조금 안 좋게 됐다. 왜냐하면 청와대 쪽에서는 여기서 엇갈리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검찰 쪽 사람인 것처럼 이제 여겨지고 또 그렇다고 검찰 쪽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이제 청와대에서 굉장히 성실히 일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 사건이 발생하면서 박형철 비서관의 입지가 윤석열 총장과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수석 사이에 애매하게 끼어있는 그런 상황이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 있다. 박형철 비서관을 발탁한 사람이 또 공교롭게도 조국 전 장관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윤현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당시 이제 임명을 할 때 이 박형철 비서관을 두고 조사 능력과 반부패 소신이 검증된 인물이고 어떤 타협도 없이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집행할 최적의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평가는 굉장히 좋았던 거고 이런 것들을 지금 뒷받침하는 일들이 많이 왔었는데 지금 왜 이런 진술을 하느냐라는 이제 얘기가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부담이 이제 작용을 했고 이 때문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이 박형철 비서관은 우리 편이다, 우리 사람이다라고 아마 검찰은 우리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청와대는 청와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인이 괴로움을 아마 느꼈던 것 같긴 한데 누구 사람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본인의 업무와 직책에 맞게 일하면 될 일이니까요. 그것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박형철 비서관이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내용 저희들이 뭐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이른바 이 유재수 감찰 의혹과 관련해서 사건을 덮었다라고 하는데 결정적인 진술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을 검찰에 가서 한 겁니까? 네, 지금 논란이 두 가지죠. 유재수 전 부시장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있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은 감찰 대상이었는데 감찰을 안 했다고 지금 논란이고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감찰 대상이 아닌데 이 관련된 제보를 넘겨서 수사가 진행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이 박형철 비서관이 유재수 전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감찰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당시에 조국 전 장관과 이제 이 민정비서관이 이 감찰을 안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런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반면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제 회의에서 밝혔는데 관련해서 이제 민정비서관 쪽에서 이 반부패 비서관실로 이 관련된 이제 첩보가 이제 넘어왔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어찌 보면 이제 청와대에서 조금 자신들의 이제 청와대 입장과 좀 반대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박 비서관이 실제로 이런 진술을 했는지 여부도 조금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언론에는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히 좀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거취 문제와 함께 어떤 진술을 검찰에서 했는지 그것도 좀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김태일 기자, 감찰 문제와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직접 조사를 지시했다라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또 아침에 나왔어요. 그런데 조 전 장관은 과거에 유재수 사건은 자신이 잘 모른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던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민정수석으로 있던 지난 2017년 10월에 이 유재수 전 부시장 휴대전화에 대해서 포렌식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당시 이제 포렌식을 해봤더니 텔레그램 메시지 등은 이제 복원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유 전 부시장 금품 수수 정황 등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달 뒤에 감찰 중단 지시가 이제 있었습니다. 이제 박형철 이제 비서관이 검찰 조사에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주변에서 너무 전화가 많이 온다. 그러면서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박 비서관은 이 중단 시 전까지는 유 전 부시장 감찰 상황을 수시로 보고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포렌식 자료는 지금 검찰이 유 전 부시장 뇌물수수 관련 사건에 대해서 핵심 증거로 지금 사용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검찰은 이것 때문에 감찰 지시와 이 중단 지시가 내려지기까지 2달 이 동안에 감찰 무마를 위해서 정권 실세가 관여를 했는지 아니면 유 전 부시장이 이 실세들에게 자신의 구명 활동을 했는지 등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디지털 포렌식을 하라라고 했다는 내용은 이제 경향신문이 보도한 거긴 합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국 전 장관이 이 유재수 시장 문제와 부시장 문제와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알아보니
이것은 뭐 어떤 부정부패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비위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감찰을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어요. 그것도 이제 비서관 회의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지시를 내리지도 않았다라는 말이 조 전 장관 언급에는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 내용이 정면 배치되는 거잖아요. 조 전 장관의 과거 해명과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박형철 비서관을 수사하는 이런 검찰에서 지금 나온 얘기로 알려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유호정 기자도 박형철 비서관이 지금 이제 청와대 측 입장과 좀 배치되는 이런 부분들을 검찰에서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하고도 좀 맥이 닿는 그런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이 보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쪽에서는 해명을 하고 그리고 어느 것이 맞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은 자꾸 혼란에 빠져들고 이런 상황이 계속 무한 반복되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유호정 기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제 또 다른 주장을 했어요. 바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을 그 자리에 꽂은 사람이 바로 이호철 전 비서관이다. 이제 수석이었죠. 과거에 청와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사실인가요? 네, 관련해서 지금 계속되는 이 의혹들이 야당이 거세게 주장하는 이유가 이 문 대통령의 이제 인사들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같은 맥락의 주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삼철, 그 소위 말하는 삼철의 한 사람이죠.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번에 이 감찰 무마 의혹에 관여했다는 주장을 직접 하고 나섰는데요. 관련해서 곽상도 의원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감찰을 무마한 게 누구냐? 지금 그 경제부시장으로 부산으로 데려간 사람 왜 데려갔느냐 하고 관련된 조그마한 단서가 지금 하나 이제 저희들이 입수를 했습니다. 유재수 부산 경제부시장이 부산시 블랙체인 특구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을 했고 이 사업은 당초 김경수 경남지사하고 송철호 울산시장도 유치를 해보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쪽은 다 배제가 되고 부산시가 유치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유재수와 뭐 삼철 중에 한 분이라는 이분의 영향력이 더 센 거 아니냐 이런 의혹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배우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합니다. 네, 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누군가의 압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 의혹이 지금 야당의 주장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은 그게 누구냐 이런 지목이 필요할 텐데 그와 관련해서 본인이 이제 자료를 확보했다면서 지금 이 비서관을 지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아직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은 없고요. 근데 관련해서 계속 의혹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여당에서 이 백원우 비서관 등 뭐 관련한 공식 입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좀 추후 확인을 해서 되는 대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런 이른바 청와대 내부에 이른바 문재인 측근들의 비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노영민 비서실장의 해명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현 울산시장 건이랑 유재수 건에 대해서 청와대 관련자들에 대한 직무감찰 하셨습니까?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사 중입니까? 네, 뭐 아무튼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러면 지금 현 상황 파악하는 게 저하고 같은 수준이겠네요? 이 외교 일정으로 정말 눈꽃 뜰 새 없는 그러한 일정을 보내셨고 오늘 하루는 연가를 내신 상태이십니다. 네, 청와대 내부가 범죄 행위에 연루됐다는 부분이 문제가 돼도 대통령께서는 상황 파악도 안 하시고 또 휴가 가 계실 정도로 그렇게 한가합니까? 현재 청와대 내부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형철 비서관은 지금 청와대 내부 인물 아닙니까, 현재? 아니,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 받으면 범죄자입니까? 말꼬리 잡아서 답변하시지 말고. 네, 최근에 일부 언론들의 보도 또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조금 불쾌한 듯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유정 기자,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야당이라든지 일부 보수 언론에서 주장하는 보수 언론뿐만 아닙니다. 경향이나 한겨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언론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혹들이 있으니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한번 조사해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 조사 결과가 곧 나오겠네요. 내부 조사 중이니까. 네, 논란이 예. 계속되는 만큼 이거와 관련한 입장은 분명히 내야 되기 때문에 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한 만큼 관련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 제가 오늘 그 민정수석 관계자들 이제 얘기를 조금 들어봤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 것 같냐 하는데 예.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제 서로의 입맛에 맞게 해석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어떤 청와대 내부에서 공식적인 뭐 이런 절차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법적으로 정해진 게 당연히 아니다 보니까 예. 이런 절차에서 본인들의 이제 정치적인 입장에 맞게 해석 차이가 나면서 양쪽의 주장이 모두 다 가능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이제 논란이 되지 않으려면 이 부분이 논란이 되지 않게 어떤 시스템을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유호정 기자가 잘 지적해 줬습니다만은 똑같은 사안을 놓고선 그것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극명하게 서로 그렇죠. 대척점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당이라든지 검찰은 뭔가 이 민정수석실에서 뭔가 감찰 무마 의혹도 있고요. 또 하명지사 수사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쪽에 정황, 의심을 두고선 계속 몰아붙이고 있고 청와대는 통상적인 절차인데 자꾸 그렇게 색안경 끼고 보지 마라. 이렇게 또 이제 방어막을 치고요. 뭐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예. 정부와 관련된 수사를 할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이 직권남용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렇게 잘 처벌이 안 된 거였어요. 즉 공직자의 직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가 상당히 애매했거든요. 민정수석실의 범위를 어디까지 그렇죠. 할 것이냐. 왜냐하면 그럼 예. 청와대 비서실장은 예를 들어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그런 지시를 할 수 없느냐, 뭐 이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결국 처벌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지난 적폐청산이라는 과정 속에서 이 직권남용죄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다양하게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제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민정수석이 하는 행동이 그래서 감찰을 중단한 행위가 그럼 이게 직권에 해당되느냐? 이 직권 남용한 것이냐? 아니면 그냥 자신의 직권을 행사한 것이냐? 예를 들어 유재수 부시장을 조사해 보니까 저 검찰이 뭐 강제 수사권이 없으니까요. 조사해 보니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 그래서 그냥 그 중단해라라고 한 것이 그럼 지금 일단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검찰은 강제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더 살펴봤을 것이고, 예. 그럼 민정수석실에서는 그냥 대충만 살펴봤을 것이고, 그럼 그 당시의 판단이 옳은 것이냐 맞는 것이냐는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민정비서관이 들어온 정보를 반부패 비서가 넘겼는데 이거 자체가 그러면 문제가 되느냐? 아니면 수사 그거 어떻게 돼가? 라고 물어본 게 압력으로 느끼느냐? 이게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많은 법적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즉 예. 지난 정부의 어떤 그 분들을 이제 사법 처리하면서 굉장히 이 부분을 까다롭게 적용을 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 직권남용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엄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행위 자체가 나중에 이제 검찰이나 법원에 가서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는 가능성도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예. 지금 이제 계속 논쟁 벌이는 게 과연 그러면 민정수석의 업무 범위, 그다음에 민정비서관의 업무 범위, 반부패 비서관의 업무 범위 이거 어디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앞으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30여 분 동안 이 감찰 무마 의혹 또 하명 수사 논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는 말끔하게 뭐가 정리되는 듯한 느낌은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계속 혼란스럽기만 하고요.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는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